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라리가 우승 경쟁에서 중요했던 마드리드 더비가 1대1 무승부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양팀의 경기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는 레알이 강팀과 상대할 때 가장 걱정거리인 공격수들의 수비력 문제가 많이 불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전반기의 엘클라시코 장면인데요.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의 아쉬운 전방 압박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죠. 이건 오늘 마드리드 경기의 장면입니다. 비니시우스, 음바페가 압박을 가면서 아틀레티코는 사이드 쪽으로 풀어서 데폴에게까지 전개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방 압박을 가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풀려서 역습을 당하는 장면이 경기 초반에는 종종 나왔었는데요. 전반전 중반 이상으로 갈수록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레알 마드리드는 이런 장면을 줄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레알이 전방 압박을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유권을 많이 유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유권을 유지하는 데는 세바요스의 기여도가 컸습니다. 미드필더인 세바요스가 센터백 2명과 함께 변형 3백을 구성을 했고요. 레알 마드리드 빌드업의 볼줄을 잘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세바요스가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다 보니까 좌우 풀백을 매우 넓고 높이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빌드업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으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레알 마드리드의 빌드업에 대응을 했는데요. 수비 시에는 왼쪽 미드필더인 리누, 오른쪽 미드필더인 줄리아노를 내려서 6-2-2의 형태로 수비를 했습니다. 리누도 줄리아노도 5백에서 윙백을 경험한 적이 있다 보니까 아예 낯설지는 않았고요. 또 중앙 쪽에 4명을 놓으면서 자연스럽게 공이 사이드 쪽으로 흐르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U자 빌드업을 유도했습니다. 또 이렇게 수비 형태가 유기적으로 바뀌는 일도 있었습니다. 4-4-2 형태로 바뀌면서 일단 가운데 지키고 측면 쪽으로 공을 유도하고요. 측면 쪽으로 공이 나갔을 때는 호드리구나 비니시우스 같은 개인 능력이 좋은 윙어들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2대1 수비를 만드는 식으로 플레이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사이드로 공을 밀어내려고 했지만 90분 내내 밀어내는 건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안쪽으로 진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공 가진 선수 주변으로 빠르게 모여들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고요. 공격수인 그리즈만까지 수비에 가담합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쪼이면서 공 가진 선수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극도로 줄여버리는 시메오네의 수비 형태입니다. 여기서 관건은 뭘까요? 공 가진 선수가 이걸 개인 능력으로 뚫어내면 레알 마드리드는 상대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전반전에는 그게 잘 되지 않았고 유효 슈팅도 많이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의 빌드업이 매번 소유권을 유지할 순 없겠죠.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하다가 뺏겨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역습을 당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레알이 아틀레티코의 역습 속도를 빠르게 늦춰주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공격 실패한 그 시점에서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이런 공격수들이 1차 압박을 하면서 조금 불안전하게 패스가 나가도록 만들고요. 그 불안전한 역습을 벨링엄, 세바요스, 발베르데 이렇게 3명이 빠르게 커팅하는 식으로 플레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습을 막아내고 다시 또 레알이 소유권을 잡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공을 끌고 올라올 때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4-4-2 수비 형태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음바페와 비니시우스가 무지성으로 끌려 나가냐 안 나가냐였는데 오늘은 이 두 선수가 최대한 이 블럭을 유지하려고 했고요. 이런 수비 형태에서 간격이 벌어지며 크게 뚫리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양 팀이 각자의 플레이로 서로 조심스럽게 게임을 전개하고 있었는데요. 전반 30분쯤에 크로스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추아메니가 리누의 발을 밟았다고 심판이 판정을 했고요. 여기서 페널티킥 선언, 그리고 훌리안 알바레즈가 득점을 하면서 경기는 1대0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앞섭니다. 그리고 전반이 이렇게 종료되죠. 전반이 끝나고 느낀 점은 레알 마드리드가 큰 실수 없이 경기를 진행하긴 했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가 워낙 견고해서 유효 슈팅을 만드는 걸 되게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후반에 레알 마드리드가 이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까? 게다가 선제골을 넣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원정이기도 하고 굳이 먼저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죠. 내려앉아서 레알 마드리드 공격 막고 역습을 노리면 점수를 벌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반처럼 게임이 되면 레알이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후반이 되고요. 그리고 전반에 하던 것처럼 아틀레티코는 측면에서 2대1 수비 원칙을 고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호드리구의 개인 능력이 변수를 만듭니다. 호드리구가 안으로 크로스를 하는 척 하니까 리누가 발을 뻗거든요. 사실 여기서 리누가 너무 발을 쉽게 뻗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드리구는 이걸 이용해서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고요. 갈란이 최대한 같이 각을 막아보지만 그 하나 있는 길로 컷백을 성공합니다. 그리고 벨링엄은 적절한 위치에 있었고 벨링엄의 슈팅이 아틀레티코 수비 맞고 떨어지는데 여기서 음바페가 깔끔하게
깔끔한 마무리를 합니다. 사실 혼전 상황이고 아무리 가까운 위치라도 득점하는 건 쉽지 않았는데 음바페가 깔끔한 득점을 성공하죠. 이렇게 경기는 1대1이 되고요. 그때부터는 레알의 혈이 뚫리면서 전반전에 잠잠했던 비니시우스의 돌파가 미친듯이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틀레티코를 좌우로 흔들었던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가 성공적으로 몰아치더라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는 최종 관문이 있었죠. 바로 골키퍼 얀 오블락입니다. 90분 동안 8개의 선방을 보여줬고요. 화려한 선방보다는 미리 유리한 자리에 위치를 선점하면서 공격수의 슈팅 각을 막는 느낌으로 안정적인 세이브들을 해냈습니다. 반면에 아틀레티코는 공격을 막아내고 역습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시메오네는 앙헬 코레아와 세를로트 같은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역습에서의 득점을 노렸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산미들이 역습 차단을 초반에 너무 잘합니다. 특히 벨링엄이 희생적인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뺏진 못하더라도 위험하지 않은 지역에서 파울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역습의 템포를 많이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알레티가 결국 뚫어내더라도 프란 가르시아, 라울 아센시오 이 왼쪽의 수비수들이 속도로 레알의 뒷공간을 잘 커버해주면서 실점을 하지 않고 경기를 마치게 됩니다. 결국 양팀의 공방전은 1대1로 종료가 됩니다. 오늘 경기는 전반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의도가 조금씩은 더 적중했던 것 같고 후반전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흐름으로 경기가 진행되었었는데요. 각자 양팀의 주 무기대로 플레이를 해서 결국 스코어는 비겼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무승부로 인해서 사실 웃음을 짓고 있을 거는 바르셀로나 팬들이거든요. 둘 중에 한 명이 이기면서 승점을 치고 나가면 3위인 바르셀로나와 승점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승 경쟁이 힘들어질 수 있었는데 양팀이 승점 1점씩 나눠 가지면서 바르셀로나가 세비야와의 경기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승점을 많이 좁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과연 라리가의 우승 경쟁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